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피를 한가득 쏟아내었다는 박일준 씨.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서 예전 같으면 병원에 오는 길에 죽는 병이라는 심각한 상황.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가수 박일준. 17살 때부터 미 8군에서 그룹 활동을 하였던 그는 영화배우 겸 원로 가수였던 고 김상범 씨의 눈에 띄어 오진아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로 큰 인기를 얻으며 10대 가수상을 받기도 하는 등 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박일준 씨. 하지만 화려한 연예인의 모습의 이면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1954년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태어났었던 박일준 씨. 박일준 씨의 아버지는 미군으로 박일준 씨가 태어난 것도 모른 채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한국인인 어머니가 홀로 그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보수적인 시대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는 박일준 씨의 출생에 관해 한국 군인에게 겁탈당해서 낳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흑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박일준 씨는 자라면서 피부색이 점점 검게 변하였고 조금씩 외국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 같은 모습을 주변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성애보다도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앞섰는지 3살이었던 박일준 씨를 고아원에 맡겨버렸다고 합니다. 피부색은 달라도 배 아파서 낳은 자신의 친자식인데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훗날 박일준 씨가 말하기를 친어머니는 한 번도 안 만났다. 찾기도 싫다. 전쟁 때라 그랬겠지만 책임지지 못할 짓을 했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라며 친어머니에 대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일준 씨의 아버지, 미군이었다는 그 아버지. 1986년 30이 넘은 박일준 씨가 우연히 친아버지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만나러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만난 박일준 씨의 아버지는 이미 4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박일준 씨의 배다른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미국에 찾아온 박일준 씨를 위해 반기며 파티를 해주었지만 문화의 차이라고 해야 할지 단지 그것뿐. 그동안 친부모가 없이 온갖 차별을 당하며 모멸감 속에서 혹독한 삶을 살아야 했던 박일준 씨의 고생은 알아주지 않은 채 눈물 한 방울 없이 마치 그냥 오래간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정도로 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박일준 씨는 화가 났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버림받고 아버지는 자식의 존재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아들은 안 그래도 험한 세상에서 여태껏 홀로 처절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전해도 그 마음이 풀릴까 말까 한데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자신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 나라의 문화가 원래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던 것이죠. 결국 박일준 씨는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지만 통역을 불러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한 뒤 바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전혀 만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박일준 씨는 내가 혼혈인이라는 사실도 싫었고 나를 낳아줬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까지 전부 다 싫었다 라고 한 맺힌 듯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박일준 씨. 그가 진정으로 생각했던 친어머니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박일준 씨의 양어머니. 박일준 씨의 친어머니와 친자매처럼 가까이 지냈던 사이로 박일준 씨의 친어머니가 아들이 3살 때 고아원에 맡겼을 당시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그 양어머니가 박일준 씨를 찾아 고아원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박일준은 너무도 반가워서 엄마라고 부르며 양어머니의 품에 꼭 안겼고 양어머니도 그런 박일준 씨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자식이 없었던 양어머니. 이후 박일준 씨를 자신의 친아들로 삼으며 사랑으로 보살폈으며 박일준 씨도 그런 양어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박일준 씨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그가 15살이 되던 무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신의 진정한 친어머니는 바로 이 양어머니라고 생각한다는 박일준 씨.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일준 씨가 오진화로 가수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양부모님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양어머니, 양아버지 두 분이 동시에 말이죠. 이제야 가수가 되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던 참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두 분 다 세상을 떠나게 되다니 세상에서 유일하게 박일준 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외톨이가 된 박일준 씨였습니다. 그가 3살 때 양어머니가 그를 친아들로 삼으며 사랑으로 키워주었지만 세상은 그에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양어머니는 박일준 씨의 머리를 빡빡 밀어서 키웠다고 합니다. 혼혈아 티가 덜 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더는 감출 수가 없게 되었고 그런 박일준 씨를 주위에서 깜둥이라며 놀려대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양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대신 싸워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어릴 때뿐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옆에서 따라다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에 대한 차별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게다가 15살이 되던 무렵에는 몰랐던 출생의 비밀까지 알게 되니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때부터 그는 세상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으려 자꾸만 술에 의지하게 되니 훗날 이 때문에 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아무튼 방황하던 박일준 씨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긴 가수 고 김상범 씨가 그를 키워주어 데뷔 앨범인 오진아를 만들게 됩니다. 땀 흘려 작업한 레코드판을 처음으로 방송국에 가져갔는데 당시 감독님이 하는 말이 네 얼굴 바꿔가지고 오면 그때 노래를 틀어주겠다. 얼굴에 페인트 칠이라도 해라 라며 조롱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감독의 말. 안 그래도 그 당시 혼혈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았는데 하물며 거칠기로 소문난 연예계 바닥이라면 말할 것도 없었겠죠. 당시 혈기왕성한 나이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박일준 씨는 저 안 합니다. 가수 안 하렵니다.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었던 박일준 씨. 이런 대접에도 가요계를 차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차별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결국 가수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박일준 씨.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혼혈이라는 이유로 결혼 전 장모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자식들도 생기며 그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가혹하게도 예전 박일준 씨의 상처는 그를 똑 닮은 아들과 딸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아는 박일준 씨.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전 자신과 같이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유독 자신을 더 닮았던 아들을 친척이 사는 볼리비아로 유학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미처 모르고 당시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하며 유학 시절을 보내야 했다고 하였으니 세상의 편견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부모와 자식,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으며 불우한 시절을 보냈던 박일준 씨.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나는 저러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었겠지만 험한 세상을 워낙에 치열하게만 살아왔던 탓인지 그 역시도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 생각했던 박일준 씨. 정작 집안의 아내와 식구들은 밖에서 일만 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며 술을 마시는 아버지 박일준 씨를 보고 야속하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은 터지게 되는데 2002년 알코올 중독증과 간경화로 인한 식도 정맥 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피를 한가득 쏟아내었다는 박일준 씨.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서 예전 같으면 병원에 오는 길에 죽는 병이라는 심각한 상황. 살 확률은 50대 50. 6번의 대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기게 된 박일준 씨. 기적같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는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밖에서 일만 하고 집에 돈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이 화목하면 일도 잘 된다고 했었나요? 이후 발표한 앨범 왜가 큰 히트를 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 누구는 소주 먹고 누구는 양주 먹고 사랑과 진실은 실종된 지 너무 오래야 라는 노랫말처럼 그야말로 박일준 씨다운 해악이 있는 노래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박일준 씨. 최근엔 손녀 바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자식들에게 못해준 만큼 손녀에게 애정을 듬뿍 쏟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며 신기해할 정도로 달라진 박일준 씨의 모습입니다. 부모님께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으며 가혹한 삶을 살았던 박일준 씨. 참 강인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미처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못했었는데 뒤늦게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제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박일준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